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유보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긴긴밤 얘기하고 나서도 눈물을 한 동이 쏟았는데 반응이 또 뜨거웠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뿜으셨다는. 이렇게 녹음하는 거군요. 저도 사실 녹음하고 나서 또 한 번 봤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볼 때마다 희한하게 다른 포인트에서 눈물이 나요. 맞아요. 네. 저희 또 그때 녹음 마치고 또 엄청나게 또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이거 한 3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이 좀 되나? 짧아서 네. 3회로 가면 책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작가님한테 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 꽃불소와 펭귄과 코끼리가 남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정말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지상에 남은 마지막 흰 콧불소. 진짜? 네, 이게 있었고 그리고 콧불소 뿔이 정말 킬로당 몇 천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된대요. 혹시 그거 배우 박신혜 님이 가셔서 촬영했던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외국에서 만든 버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콧불소 뿔만 이렇게 자르면은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입을 이렇게 자른대요, 인간들이. 네, 그래서 목숨을 많이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너무 뿔을 네. 그게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뿔 달라가는 게. 그쵸. 아니 그러면은 몇 마리 안 남았는데 지들도 살려놔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황당하네.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이란. 그치.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지. 그리고 더불어 요즘 좀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언니들 저희 북신의 살롱 소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 까셔가지고 이제 저희 모임에 오픈 모임에 참석하시면은 밤이 조금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짧아질 수 있으니까. 소모임 통해서 소모임 언니들의 어플. 북신의 살롱 검색해 주세요. 찡찡. 긴긴밤 같은 영화를 고르셨더라고요. 네, 제가 고르고 보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결이 같다고. 제가 사실은 원래 영화는 사실 고백하자면 마블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마블 저도요. 닥터 스트레인지 참 좋아하고요. 스파이더맨 좋아하는데 왠지 여기 나와서 인생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이야기하면 약간 청취율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무시당할 것 같아서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약간 쟨 뭐지? 막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언제 마블 영화 추천하시면 언제가 나오나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그럼 마블 한번 시리즈 스페셜 만들어주시면 제가 또 쫄래쫄래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마블 세계관 얘기하려면 또 몇 회로 가야 되죠? 밤새야죠. 거의 한 10부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시간 녹음하는 건 제가 자신이 없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요. 네. 제가 그래서 원래 히어로물을 좋아하는데 약간 또 이런 데 나온다니까 또 인생 영화 또 무엇을 꼽아야 되나 또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좀 뭔가 잔잔하고 있어 보이는 영화 중에 좀 여러 번 본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너무 그래서 재밌게 이거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여러 번 본 영화예요? 네, 제가 사실은 영화를 한 번 본 영화 좀 많이 안 보거든요. 마블 빼놓고는. 네, 근데 이 영화는 여러 번 봤어요. 되게 희한하게.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화 전반에 깔리는 브래드 피트의 목소리와 정말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자꾸 빠져서 보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5번, 6번 본 것 같아요. 저랑 뭔가 맞으시네요. 네. 이따 MBTI 물어볼게요. 네. 진짜 많이 봤네. 저 많이 봤던 영화고, 저도 사실 이런 결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찾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래드 피트가 너무 멋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그러니까요. 저거 정지했잖아요. 네. 이거 저거 캡처해야 되는데, 어머, 웬일이니. 근데 이게, 저가 한 10년 전에 처음 봤는데 맞아요. 개봉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봤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여러 번 봤는데 사실 볼 때마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나의 뭔가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논하기에 사실 아직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아직도 내 숙제는 풀리지 않았구나. 아 정말 그 생각이 좀 들었어. 처음 봤을 때 느낌이랑 지금 봤을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인생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겠다.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사실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요즘 봐서 그런지 뭔가 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저 영화를 보기에 아직 내가 저 감정을 해결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약간 이번에 좀 찝찝한 도 있었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삶의 방향이나 뭐 또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데 뭔가 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시계가 거꾸로 가는 컨셉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똑같지만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근데 아직 내가 그게 정확하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 고만해. 요즘 고민에 자꾸 잠식당하는 느낌이야. 진짜. 긴 밤을 보내고 계시군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은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딱 적당하면 좋은데 절대 인간이 적당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 근데 저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첫 번째 봤을 때도 좋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볼 때마다의 매력이 좀 다르게 다가와 좋았고 두 번째 볼 때의 느낌은 벤자민 버튼처럼 거꾸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정말 인간의 삶대로 그냥 이렇게 어린 채로 태어나서 나이 먹어가는 게 좋을까? 저는 약간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꾸로 살 때 기분은 어떨까? 내가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다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 항상 노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세상 거꾸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뭘 걱정하게 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당연한 게 되면은 살짝 다르겠지만 다 모두가 정상적인 시간 살아가는데 나만 벤자민처럼 다르게 살아간다, 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그게 큰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일단. 왜냐면 저는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나는 남들과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느 순간 돼서 남들과 반대로 외모가 정말 훌륭해지고 멋져지고 그냥 젊어진다고 해도 과연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며 살 수 있을까 그때?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치 남들과 다른 삶인 거니까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드는 게 결국 아이나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기저귀를 차게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고 물론 처음 태어난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냥 시간을 거꾸로 살 뿐이지 시작과 끝은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신선하게 다가오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한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줄거리 나무 위키 참고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말 뉴올리언스 80세의 외모를 가진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 생김새 때문에 양로원에 버려져 노인들과 함께 지내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12살이 되며 60대의 외모를 가지게 된 어느 날 5살 소녀 데이지를 만난 후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잊지 못하게 된다. 점차 중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간 벤자민은 숙녀가 된 데이지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비로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벤자민은 날마다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늙어가는데 근데 이게 나무 위키는 뭐랄까 너무 죄송해요. 이 둘의 로맨스에 너무 그 치중을, 물론 이 로맨스가 가장 큰 줄기긴 한데, 그 로맨스 외에도 이 벤자민이 살아가면서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여운이 남는 줄거리 소개였어요. 늙어가는데. 점점점이 다 들렸어. 궁금하시죠? 늙어가는데. 보고 싶으시죠? 되게 재밌다. 네.
일단은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왜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다가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감독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의 연출이 데이비 핀처 감독이 맞아요. 연출을 네. 했는데 데이비 핀처 감독 워낙 그 미장센으로 맞아요. 유명한 네. 감독이잖아요.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 그리고 파이트 클럽도 연출을 했었고요. 패닝룸이라는 영화도 되게 맞아요. 재밌게 봤었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조디악이라는 영화도 연출을 했었고요. 밀레니엄 혹시 보셨나요? 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는 이것도 시각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한 영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영화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러닝타임이 긴데 또 지루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나를 찾아줘라는 네네. 그 원작 소설이 있는 그 맞아요. 영화도 네. 데이비 핀처가 네. 연출을 했었고 저는 감독의 영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량이 긴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그려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도를 높게 맞아요. 네. 그리고 분장을 너무 잘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 제가 나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가 안 중요하게 이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삶이잖아요. 죽음까지. 또 이제 브래드 피트는 점점 어려지고 근데 정말 분장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모든 모습들이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으면 벌써 10몇 년 전 영화인데 이게 아직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다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어색했던 장면이 있는데 병원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가 너무 하얘. 그거는 그런 디테일에 관리하시는 분이라 라미네이트. 원래 라미네이트 헤어져. 틀리설 주장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어요. 네. 나는 이만 계속 보고 있었어. 왜 이렇게 하얗지? 막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설정부터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가 어쨌든 시간을 거꾸로 사는 벤자민 버튼의 인생을 담고 있잖아요. 만약에 언니들한테도 역순으로 살아야 돼.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젊어져서 아이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싫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 아빠 놀래키기 싫고 버림받잖아요. 벤자민도. 엄마 아빠 놀래키기 싫어. 놀래키기 싫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정신연령을 똑같을 건데 너는 달라라고 해서 그 생채기를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순간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서 사실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짐이 될 건데 날 얘가 정말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말을 아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결국에는 사랑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네요. 그냥 모든 삶의 입장에서. 모든 삶의 입장에서. 그냥 슬플 것 같아요. 뭔가 이 거꾸로 살아간다는 게 이제 그 남들은 이제 어려서 태어나서 뭔가 그 혈기왕성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해 가는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되게 쇠퇴하고 이게 뭔가 나 혼자 점점 이제 그냥 정말 나 혼자 남겨진 기분?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늙어간다는가? 어려진다는 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뭔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도 그래도 조금 좋은 건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숙해진다는 거. 물론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일찍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벤자민 버튼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게 그 약간 노인들 양로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데이케어 센터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흑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길러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노인이에요. 맞아요. 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죽음 앞에서 나약한가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냥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벤자민에게서 좀 부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렇게 지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르신들에게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물음표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벤자민이 굉장히 좀 거꾸로 사는 인생이 좋았던 것은 좀 더 빨리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벤자민은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양로원에 버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랄 수 있었고. 하긴 그렇죠. 만약에 다른 데 또 버려졌으면 맞아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지 모르니까. 재밌게도 이 벤자민 버튼의 어린 시절이 그 긴 밤에 펭귄하고 굉장히 저는 닮아있다는 어린 펭귄하고 좀 닮아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데 맞아요. 사랑을 정말 제대로 받고 자라거든요. 네, 그 과정들이 저는 어린 펭귄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로원 안에서 마주치는 다른 또 어른들에게서도 맞아요. 사랑을 배웁니다. 관심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이 질문 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과연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어찌됐든 내 인생에서 이런 희노애락을 다 겪게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밭만 보여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나한테 치욕감을 주거나 배신감을 안겨주거나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내 인생에서.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뭐 나에게 여자와 술을 가르쳐준 그 선장도 되게 필요했고 나를 맞아요.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간 그 아저씨도 필요했고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그 할머니도 필요했고 뭐 사랑을 가르쳐준 데이지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사실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남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인상이 남았던 건 엄마가 아니었나 싶어요. 퀸이.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벤자민으로서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 맞아요. 퀸이에게 버려진 게 아니었나? 맞아요. 퀸이를 만난 거. 네. 퀸이는 이제 흑인인데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낳죠. 물론 후에 낳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되게 더 절실하게 받아들여졌고 거기 보면은 벤자민이 마지막에 이제 영화 마무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근데 정말 그 대사가 이 퀸이를 위해서 맞아요. 뭔가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엄마였다. 퀸이 너무 좋죠. 너무 그 영화에서 사랑의 아이콘, 그 맞아요.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의 아이콘이잖아요. 정말 뭔가 되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런데도 이제 벤자민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퀸이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 자기가 이제 버려질까 봐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도 보면은 좀 되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네, 뭔가 그런 처연한 마음이 맞아. 또 너무 되게 또 안쓰럽게 다가오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할머니. 그 피아노를 가르쳐준 할머니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벤자민이 이제 남한테 고백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늙어가는데 저는 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할머니 입장에서는 야, 그거 완전 땡큐다. 너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건 되게 슬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거는 끔찍한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정말 끔찍한 책임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가족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볼 수 없고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다 해결해야 되는 이제 나의 책임을 이제 좀 생각해 봐서 그게 되게 정말 슬픈 일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젊어지는 게 온전히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할머니가 그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 그래야 이제 소중함을 느끼게 돼라고 얘기하면서 벤자민이 죽음을 그 낯익은 손님
초연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영화 맞아. 속에서. 그치. 네.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고 초연을 워낙에 이 양로원에서 매일 누군가가 맞아. 죽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친했던 친구들과 뭐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별하게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고 슬픈데 정말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바보 같은 나 있을 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네 저는 그 할머니가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나에게 피아노를 알려줬던 할머니 뭐 이렇게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생의 삶을 원하는데 맞아요. 네. 평생 살고 싶다. 평생 젊은 상태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만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맞아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 삶은 내가 아무리 평생 이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 순간에. 네. 와, 예전에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트와일라이트 한창 인기 많았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저희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한 10명 정도 얘기하다가 저는 와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벨라라는 캐릭터가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뱀파이어인데 이렇게 안 좋잖아 솔직히. 항상 고통받아야 되고 맞아. 잠도 못 자고 햇빛에 나가지도 못하고 굶주림에 계속 고통스러워야 되고 약간 이런 걸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뱀파이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 젊음을 유지하고 쌩쌩하게 살 수 있고 근데 다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봐야 되고 나는 변하지 않고. 도깨비를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 공유만 살아남잖아요. 김건희 죽었을 때 공유가 얼마나 슬퍼해요. 우리는 야 괜찮다. 어차피 부모님 떠나가시는 건 다 살아있으면 똑같은 거고 똑같은 우리끼리 놀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초연해지는 순간이 올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항상 있는데 약간 이 영화에서 벤자민은 그거를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초연하게 맞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또 되게 뭔가 슬프기도 하면서 그 성숙하게 자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 그 또 슬픈 느낌? 그치. 네. 이렇게 일찍 이걸 그쵸, 알 네. 필요가 있을까? 네.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퀴니 얘기도 나왔고 이제 피아노 가르쳐주던 할머니 얘기도 나왔고 저는 선장 맞아요. 얘기 좀 맞아요. 하고 싶어요. 선장님. 마이클 선장 네. 맞죠. 저는 마이클 선장 참 좋더라고요. 되게 뭐 헬렐레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제일 좋았던 장면은 같이 뭐 뱃일 나가러 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 겉모습 보기에는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할배.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벤자민이 자기가 이렇게 손을 맞아요. 드는데 거기에서 뭐 일을 하겠어 이게 아니라 뭐 자신 있으면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절친처럼 지내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네. 그리고 벤자민의 인생에서 보면 되게 고마운 사람인 게 엄청. 일단 술과 여자를 가르쳐줘요. 그렇지. 네. 그렇지. 맞아요. 그거 사실 누군가의 가이던스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맞아요. 있거든. 부모가 없었으니까 맞아. 사실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엄마가 퀸이었다면. 더 웃긴 건 거기 색시집 가서 맞아. 친아빠 만난 것도 너무 웃기고. 맞아. 진짜 이거 막 주말 연속극 그러니까. 콩가루야? 이 집안 콩가루지? 뭐지?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정이랑 같이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겪는 그런 상황들도 전 되게 좋았어요. 그게 맞아요. 꼭 동화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으로 등장했던. 데이지? 네, 데이지. 아니 첫사랑일까요? 데이지가 첫사랑인가요?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이 사실상 첫사랑은 데이지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이 그렇네요. 인물 뭐죠? 그렇네요. 제가 너무 일을 순수하게 봤네요. 나도 안 순수했어. 와 틸다 스윈튼 나와서 깜짝 놀랐어. 진짜 처음에. 맞아요. 네. 엘리자베스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마이클 선장도 그렇고 둘 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맞아요. 게 아닌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을 찾게 되는 실제로 아마 그 겉모습으로 보여졌을 때의 두 사람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네. 벤자민이 너무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아 보이고 틸다 스윈트는 그때가 30대였을까? 그 정도? 그쯤 됐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할아버지인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서 설레임을 느끼는 게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그 영화 속에서 같이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나는 그 오토바이에서 설레던데. 그럼요. 저도 캡처죠. 오토바이 설렜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전에는 이제 섹시집에서 의 경험만 있었는데 그쵸. 처음으로 정말 사랑의 감정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그 부분도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그리고 맞아요. 그 틸다 스윈튼도 되게 인상적이고. 근데 네. 그냥 그렇게 호련이 떠나버렸잖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게 최선 아니었을까? 일단 유부녀인데. 맞아요. 일단 뭐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둘 다 낮은 안 만났잖아요. 맞아요. 해가 져야지만 만나는 관계였잖아. 그리고 뭐 나라도 다른데 뭐. 나라도 다른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저는 그 쪽지를 남기고 갔던 게 그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더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이게 원작을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작에서도 이 인물이 나올까?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원작에서는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만 갖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 맞아요. 원작과 맞아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설정인 거죠. 네. 아 너무 그냥 상상 속의 인물로 남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맞아요. 나중에 약간 다. 그렇지. 그걸 보면서 벤자민이 또 늦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중요한 경험. 네, 사실상 첫사랑은 데이지인 것 같지만 엘리자베스였다라는. 대반전이네요. 정말 생각해보니 또 주책스럽게 또 벤자민이 또 엽서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처음이다. 그 데이지의 썩은 얼굴이 잊혀지지가 엽서를 보면서 그가 외롭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네, 자연스럽게 데이지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데이지입니다. 사실 데이지의 데이지의 등장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데이지가 과거를 이렇게 딸한테 이제 딸한테 그 일기를 주면서 네,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데이지의 그 시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물론 벤자민 버튼의 편지글, 엽서글, 일기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심 인물에는 데이지가 있었다. 모든 상황을 데이지가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지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데이지는 이제 그 벤자민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요양원의 이웃이죠. 이웃 할머니, 이웃 플러 부인의 이제 손녀고 이제 벤자민이 이제 12살. 근데 12살인데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되게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제 데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과 너무 잘 지내요. 막 이렇게 막 책도 읽고 막 서로 맞아. 잘자 벤자민 잘자 데이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서로가 또 멀어지게 되고 이제 둘이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데이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발레리나로서 이제 커리어 포기하고 이제 뭐 미국에 다시 찾아오면서 이제 뭐 이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그 데이지를 보면서 엄청난 현대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18년도에 이제 그 벤자민이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되게 1900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6, 7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성이 이 발레리나를 하겠다고 이 시골에서 대도시로 상경을 하고 막 프랑스에 갔다가 와 이거 정말 꿈도 크지. 꿈도 큰 여자다. 정말 멋진 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영화적으로는 그 데이지가 교통사고가 나는 그 장면이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다라고 말해도 되는지 정말 이게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작은 일 맞아요. 하나가 운명 정말 정말 인연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되는지 정말 저는 그때 그 장면의 연출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캐릭터로만 보면은 데이지가 되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딱 와닿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많이 본 것 같다 생각해봤더니, 그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톰 행크스가 좋아했던 어릴 때 여자친구. 그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극본가가 똑같더라고요. 각본이 똑같더라고요. 각본가가 에릭 로스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근데 저도 아까 그 장면, 되게 멋지게 봤어요. 와, 그 설명 하나 하기 위해서, 그냥 제3자 인생까지 등장시켜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데이지가
그 연습하고 있는 장면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온 다른 여성의 모습하고 교차로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10분만 늦었으면 10분만 빨랐으면 이 기자가 커피만 안 마셨으면 이 남자가 알람을 맞추지 않았더라면 뭐 약간 이런 식의 설정들이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데이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 한 번의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적절하게. 나도 그 장면 정말 기억이 나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유튜브에도 그 장면 명장면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데이지가 당한 그 사고로 인해서 벤자민과 이어집니다. 또 그 여자 사람 너무 부러워요. 내가 사고가 당해서 파리에 다른 나라에 누웠는데 브래드 피트가 날 보러 오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또 가래. 그 당당함. 근데 그때 진짜 멋있었잖아요. 맞아요. 브래드 피트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코트를 막 입고 막 롱코트를 입고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것 때문에 이 영화 봤네. 그러니까 2시간 참았네. 이것 때문에 2시간 참았어. 근데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잖아요. 여기까지는 약간 그냥 전초전 같은 느낌이야. 너무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데이지와 벤자민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커플이 되죠. 커플이 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인 거야. 맞아요.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는데 그렇잖아. 데이지는 나이를 먹어가고 여기서 오는 갈등이 뭐냐. 사실 데이지는 그냥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다른 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벤자민이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은 내가 점점 어려지면 결국에는 데이지는 아이를 둘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얘한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여러 좀 고민들이 좀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벤자민이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좀 언니들이 인상 깊었던 뭐 설정 같은 것들. 저는 사실 그 질문을 그 헤어지자는 얘기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이제 벤자민이 먼저 하죠. 그러니까는 데이지가 내가 실증났냐고 내가 싫어진 거냐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너가 아이를 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냐라는 그런 걸 벤자민의 입으로 먼저 얘기하고 벤자민이 어느 날 밤에 떠나버려요. 맞아요. 떠나버리는데 솔직히 저가 나였다면은 사실 내가 혼자 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들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정말 떠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나는 어떻게든 누구한테 이제 의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남편의 역할도 못할 것이고 자식한테도 아빠 역할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집만 되는지 사실 떠나겠다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사실 데이지로서도 처음에는 그걸 수용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재혼을 하잖아요, 데이지가. 그 딸한테 또 이제 재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브래드 피트가 찾아갔을 때 물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벤자민은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전 좀 했긴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 벤자민이 떠나는 걸 데이지가 보잖아요. 맞아. 근데 데이지가 잡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데이지도 마음속에 이 공포가 있었겠죠. 사실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점점 어려진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약간 떠나는 벤자민을 잡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나왔는데 자신이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나를 아빠라고 봐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정말 약간 갑자기 태어났는데 나는 아빠가 다른 집 아빠보다는 다르게 아빠가 점점 젊어지고 있네? 그럼 정말 나였다면 그 아빠를 정말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엄청 반항했을 것 같아요. 현실 부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벤자민이 그 떠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둘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이가 맞아요.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는 거는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된다는 거. 둘만 있으면 뭐 재택근무 할 수 있던 뭐 데이지가 가서 일을 하던 뭐 그렇게 하면서 관계 벤자민 좀 숨겨놓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고 할 때도 벤자민이 되게 걱정했던 맞아요. 게 있잖아요. 물론 자기 같은 모습으로 태어날까 봐도 걱정이었지만 아이에게 줄 상처?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계속 아빠는 어려지는데 그걸 매번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주변 이웃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되게 커서 거기에 대한 공포 아까 말씀하신 공포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의 영향이 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참 그 과정에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더라고요. 맞아요. 배드씬이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매트리스를 떠나지 않았대요. 5만 군데에서 맞아요. 심지어 섬에서도 했다고요. 아니 이거 12세 아니야? 야하더라고. 화끈화끈. 아 좋겠다. 네. 브래드 피트. 플러스 알파로 젊어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젊어지는 모습을 CG로 표현한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 지금은 CG가 좀 티가 나더라고요. 워낙 그 기술이 기술 좋아져서. 발달해서 그때는 좀 충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다. 그 장면이요. 떠났다가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데이지는 한 60대 좀 뭐 5, 60대의 그 할머니 느낌으로 있는데 갑자기 미소년의 느낌으로 맞아요. 나타났어. 브래드 피트가 진짜 청년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보면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뭔가 어색하다. 약간 그 얼굴에 그 CG 그 합성한 느낌이. 저도 좀 나 너무 속물인가라고 생각했던 게 벤자민이 어마어마한 금수저다. 맞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재산을 팔고 와이프랑 딸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방랑할 수 있었던 건 얘가 믿는 백이 있어서 이런 거다. 아버지의 영향이 그렇죠. 있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이미 다 팔아서 중국 강도 떠난 거 아닌가? 떠났는데 그런 그 뭐랄까 여유? 그렇지. 우리 다 떠나고 브래드 피트 솔직히 이게 재산이죠. 무슨 얼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해도 돈을 줬겠죠. 맞아요. 맞네요. 근데 갑자기 왁구로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는 브래드 피트가 한창 외국에서 핫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저게 뭐가 섹시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가 섹시하다는 거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쵸?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예전에 몇 번 봤을 때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저래서 브래드 피트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핫해요. 아주 핫해요. 네. 매트리스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왁구로 시작해서 왁구로 끝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걸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영화지만. 한 줄평 나왔네요. 네. 근데 그 이제 벤자민이 떠나고 이제 딸한테 이제 엽서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그 하이라이트? 약간 저 나름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영화의 메시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시간 제약은 없다. 늦은 건 없고 빠른 것도 없다. 뭐 너무 또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되고 약간 그게 정말 또 그 아버지로서 정말 그 만나지 못하는 딸에 대해서 정말 그 엽서를 쓸 때 얼마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정제하고 정제해서 가장 쓰고 싶었던 말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그 끝에 되게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딸로서도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 나한테 남겨주면은 정말 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저는 갑자기 딸 얘기가 나와서 아버지 벤자민 버튼의 아버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버렸잖아요. 벤자민을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심지어 죽을 날 받아놓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벤자민이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름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옆을 지키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이때 당시 벤자민의 심정이 저는 사실 보고 생각했어요. 벤자민이 정말 잘 컸다. 정말 맞아요. 잘 컸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그냥
듣고서 화가 나서 떠나버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고 해서 이제 따라가서 엄마의 사진을 보고 맞아.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네가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다. 단추 공장 이런 거 다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집에 간다고 가더라고요. 맞아. 가서 날 키워준 엄마한테 이걸 얘기를 또 해요. 그렇지. 대화를 나누고. 근데 엄마가 반응하기 너무 웃겼어. 그렇게 잘 사는 양반 18달러밖에 안 해요. 엄마 나를 내도. 왜냐면 벤자민을 버릴 때 이 아빠가 그 양로원 계단에다 놓고 왔는데 그때 가진 재산이 18달러밖에 없어갖고 그 현금이 그것만 놓고 오니까 분노하고 솔직히 이제 생각했던 게 벤자민을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결국 아버지가 가실 때 벤자민은 벤자민 도리를 다 해. 맞아요. 다 데려다주고 끝까지 수위 다 입혀주고 그냥 잘 보내드리고 그래서 너무 잘 컸다 그냥. 맞아요. 멋지게 컸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이미 뒤집어 엎었죠. 감히 나를 버려. 하지만 또 나의 속물적인 입장은 그쵸.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아버지가 돈 때문에 아버지가 이거라고? 그러면 또 약간 또 혹하죠. 또 잘해드려야겠다. 물론 벤자민 저같이 속물적인 속성으로 아버지께 잘해드리는 건 아니었겠지만 네, 근데 정말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결국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가 벤자민이 처음으로 섹시집에 가서 이제 여자를 접한 날, 여자하고 처음 관계를 한 날, 이제 나오다가 그 아빠를 마주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뒷모습만 보고 벤자민인 걸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건 뭐였을까? 걔 그렇게 나이 들어 계속 보러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에 벤자민을 보러 아, 그래요? 중간에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때 처음 보고 그 그때 다음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그런가? 어릴 때 얼굴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 얼굴? 근데 저는 그게 또 가능했던 게 그 벤자민이 거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네. 또 초연하고 그런 게 있어. 성숙했으니까. 결국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결국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복수하고 미움을 계속 안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초월한 상태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가 이기적이었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 아버지도 되게 놀랬을 거야. 그럼요. 왜냐면 이게 흔한 케이스도 아니고 흔한 거 언급하는 것도 이상할 조차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치, 깜짝 놀랄만 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악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래 놀래서 사실 했던 행동인데 또 이제 엄마도 아이를 낳다가 하늘로 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겠죠. 네. 그래서 욕할 수 없다. 욕할 수 없다. 아버지는 뭐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너무 늦게 나타났잖아. 나타난 것도 아니죠. 우연히 마주친 만났죠.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낯선 그러니까 늙은 할아버지 앞에 내 아들 냄새. 제가 좀 젊어지는 것 같네. 그때는 밝히지 않다가 자기 죽음을 맞아요. 앞두고서는 사실 내가 I'm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재혼도 안 했어요.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도 되고 가고 인간이 다 그런 맞아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벤자민 버튼이 어떻게 죽음을 맞죠? 그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이제 벤자민 버튼이 이제 가족들을 떠나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점점 아이가 돼서 그 무슨 폐 건물에서 내가 만약에 발견되면은 이제 이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해주세요 하면서 데이지 전화번호를 남겼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아이를 찾은 사람들이 데이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치매가 든 이제 어린 아이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지가 그 벤자민의 이제 노년 어린 아이기 약간 그 묘한 그 시기를 이제 데이지가 이제 아이를 키우듯이 하면서 보내주게 되면서 이제 갓난 아기인 벤자민이 이제 그 데이지 품 안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때 마침에는 좀 그런데 베이지의 이제 새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이 장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게 참 저 그 장면에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되나 노인이 되나 결말이 똑같잖아요, 사실. 거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 가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영화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이제
벤자민이 눈을 감기 전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데이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데이지의 독백으로 왠지 그 순간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러고 이제 벤자민이 눈을 감는데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냥.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옆에서 또 떠날 수 있어갖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와 정말 이게 노인이든 아이가 돼서 됐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결말이니까. 맞아. 과연 우리가 했던 이 앞에 있는 모든 얘기는 의미 있는 거였을까? 결말이 똑같다면? 결과는 다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는겨. 막 살아. 그리고 나서 벤자민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얼마간 흘러서 데이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둔 맞아요.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시작할 때에 나오는 장면의 연결이고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의 인생을 쭉 일기를 통해서 따라가는. 네. 너무 좋았어. 진짜.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뒤에 한 번에 더 엔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쿠키 영상처럼. 그래요? 진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벤자민 버튼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벤자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못 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마블 영화 같은 대반전이. 대박. 이게 끝나나 했는데 이제 데이지가 죽음을 맞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동안에 벤자민 버튼의 인생에서 마주했던 인물들이 하나씩 다시 등장을 합니다. 무슨 광고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광고처럼 나와요. 누군가는 강가에 앉으려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번개를 맞고 누군가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누군가는 예술가이고 누군가는 수영을 하고 누군가는 버튼을 만들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를 읽고 누군가는 그냥 엄마다. 그리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등장했던 그 역에 놓여있던 거꾸로 가는 시계가 창고에 이렇게 처박혀져가지고 시계가 멈춰 있었나요? 멈춰 있었던가? 아니면 계속 돌아가고 있었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쓱 가고 있었어요. 시계가. 그쵸. 들이닥치면서 마치 이제 이 거꾸로 가는 시계가 다 이제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다 끝이 납니다. 영화가. 네, 이 영화의 엔딩 어떻게 봤고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일단 저는 첫 번째 들었던 게 이 장면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이제 나왔던 배역들을 포커스 맞춰주면서 그들의 어떤 역할적인 설명이 돼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엄마였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를 읽었고 근데 과연 이제 내가 누군가의 삶에서 주마등처럼 내가 한 씬을 차지할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설명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 그리고 영화가 사실 이제 그 시계가 물에 딱 하고 새로운 시계가 올라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계는 이제 또 계속 갈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벤자민 버튼이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으로 처음과 끝을 보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영화의 또 이게 컨셉이기도 하지만 그 삶의 과정을 초점을 맞춰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인생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봤고 사실 저는 그 영화의 메시지라는 게 그 벤자민이 딸에게 남겼던 편지에서 남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잠깐 읽어드리면 1번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단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2번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된단다. 3번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렴. 약간 이게 사실은 영화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강가에 앉으려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냥 엄마이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에 나를 만약에 누군가는 땡땡땡이다에 누군가가 나라면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를 되게 한참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그거를 답을 찾는 게 또 약간 우리의 인생의 또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예술가, 춤추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단추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꼴 봐서 막 안타까워하고 질투나고 뭐 이렇게 화가 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뭔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또 내가 뭔가를 이제 살다 보면은 또 나만의 길이 또 있을 거고.
그 이제 이 벤자민 버튼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배울 것을 이제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나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배웠듯이 또 내가 누군가한테 또 이러한 뭐 누군가의 뭐 나는 이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배움 뭔가 알려줌 뭐 이런 거를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영화 약간 마지막은 아닌데 그 벌새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벌새가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벤자민한테도 나오고 데이지한테도 나오고 그 선장이 그 벌새에 네.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벌새의 날개가 무한대를 이제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날개를 치고 있다. 결국 이제 약간 좀 이게 긴긴밤이랑 또 이어지는데 약간 이게 또 정말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무언가의 순환? 정말 결국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마지막 순간에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봐야겠다도 네 오늘 좀 느끼게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삶이건 되게 소중하다라는 맞아요. 이야기 네. 긴긴 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이 벤자민 버튼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비춰주는 그 엔딩이 진짜 거기서 울컥했어요. 네. 네. 참 따뜻한 영화. 다음에 언제 마블 얘기하러 오게 해줄게요. 따뜻한 책과 영화로 2주를 꽉 채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나눠볼까요? 저는 일단 지금 내 시간을 소중히 살자. 아. 그리고 부럽다. 뭐가 부러울까요? 나도 누가? 몇 년만 뒤로 가고 싶다. 딱 10년만. 10년 너무 좋죠. 아. 저의 한 줄 평은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순간. 저는 모두의 삶은 소중하다. 네,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보미님.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떨렸고요. 네. 염소 목소리 안 내려고 얼마나 배에 힘을 줬는지. 배가 안 느껴져. 이 테이블 아래 다리를 하도 떨어가지고. 어쩐지 이 울림이 그거였군요. 그쵸? 네, 내일 근육통이 올 것 같아요. 티 하나도 안 나. 달달달달달 떨었더니,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책과 영화에 대해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이랑 영화랑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좋았어요. 네. 지난주에도 예고해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는 나의 덴마크 선생님을 써내려 가셨던 작가님 정혜선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보미님과는 제 생각에는 또 조만간 스페셜 게스트로 그쵸. 마블 가시나요? 마블 가야죠. 네. 마블 또 스페셜 그쵸? 덕내 나는 이야기 또 잔뜩 해봐야죠. 왜냐면 셜록님도 마블 찐 팬이시거든요. 완전 매니아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저희가 또 덕내 나게 한번 또 그러니까. 어떻게 커스튬이라도 좀 입고 올까요? 저 굿즈 많은데 그거랑 정말요? 망토 하나 두르고 와야겠네. 와야죠. 다음에 보미님과 함께 마블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보는 자리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밌다. 네, 2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달에 셜록님과는 정혜선 작가님을 모시고 방송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